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여자대학교 원예생명적용학과 화훼 및 적용식물학 연구실의 박사과정생 조아람입니다. 저는 오늘 고농도 이산화탄소와 보강 시 신비디움 러블리 스마일의 생장, 광합성 및 기공 특성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고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 의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배출량 감축이 여러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는데 저희는 농업에서 이 가능성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 탄수화물과 산소를 생산하는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식물에 인위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높게 시비했을 때 식물의 광합성량이 증대되고 생장과 생체중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품질 상승으로 이어지는 결과 도출이 가능합니다. 켈빈 사이클에서 일반적인 대기 이산화탄소 조건에서는 RUBP가 충분히 포화되지 않는데 고농도 이산화탄소 조건에서는 탈탄산 착용이 증가합니다. 산소 대비 이산화탄소 비율이 증가되어 불필요한 광호흡이 줄어들고 탄소 고정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고농도 이산화탄소 시 식물의 강합성이 증가됩니다. 국내에서 농진청 주관으로 냉난방과 동시에 이산화탄소 시비까지 할 수 있는 3중 발전 시스템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3중 발전 트라이젠 시스템은 난방과 냉방 시 발생되는 배기가스에서 잉여 이산화탄소를 포집 및 정제하여 식물이 이용할 수 있게 온실에 공급됩니다. 이산화탄소의 정제 과정에서 CO와 녹스와 같은 유해가스는 10ppm 이하로 떨어져서 유해가스가 제거되며 이러한 시비 시스템은 토마토, 파프리카와 같은 채소류 재배에 적용되어 연구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시스템을 난과 식물인 신비디움에 적용해 화훼류 재배 생산에 이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신비디움은 영양장기에 2에서 3년 동안 주야간 25, 18도, 생식생장기 1에서 2년 동안 주야간 25, 12도의 재배기간과 온도를 요구하여 3년 이상, 많으면 5년까지도 긴 재배가 필요한 식물입니다. 또한 신비디움은 국제적으로 절화, 분화 판매량이 높아 장기간 이산화탄소 시비를 통한 탄소 배출량 감축에 효과적이며 더불어 시장성까지 기대가 되는 식물입니다. 신비디움의 재배 시 광 조절 중에 야파 처리를 통해 신비디움 영양성과 개화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보고되었습니다. 야파 처리 시 광도도 중요한 요인인데 3에서 7 마이크로몰의 낮은 광도보다 120 마이크로몰의 높은 광을 처리해 주셨을 때 신비디움의 수광합성 향상에 효과적이었습니다. 최근 신비디움 일정 연장 연구 논문에서는 야파 처리뿐만 아니라 광주기 앞과 뒤에 보강을 통해 일장을 길게 해주었을 때 그 타이밍은 식물 광합성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는 신비디움 보강 시에 광주기 앞과 뒤에 고강도 보강을 처리하도록 실험 처리구를 세팅하였습니다. 저희는 선행 연구로서 이산화탄소와 광 조절을 난과 식물인 호접란에 적용해 보았고 이산화탄소 12시 광도 증가는 화학 생산과 같은 개화 품질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잉여 이산화탄소와 보강을 신비디움에 적용하여 식물 생산 품질을 향상시키고 고농도 12 조건에서 보강을 할 때의 효과를 신비디움 생장, 광합성 기공반응 조사를 통해 공유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실험은 국내에서 육성된 신비디움 러블리 스마일 품종의 1년차 영양장기도를 이용하였습니다. 광원은 쿨화이트 LED 등을 이용하였고 보강을 이용해 1장을 8시간 그리고 12시간 이렇게 처리하였습니다. 이산화탄소는 보강이 일어나는 시점인 7시에서 9시 그리고 오후 5시에서 7시에 무시비구와 1000 마이크로몰/몰 처리구 두 가지로 진행하였고 두 처리구의 모식도는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실험은 교내 식물 생장상에서 수행되었으며 처리에 대한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생장과 광합성 특성을 다음과 같은 항목과 기준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엽록소 현건과 기공 특성도 다음과 같은 기준과 항목으로 측정을 하였으며 모든 수치들은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습니다.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6주차 위구경의 출현율 결과를 보시면 이산화탄소 12미 보강 처리군의 어미 위구경 1차와 2차 리드 위구경이 100% 출현하였고 3차 리드 위구경은 60%가 출현하였습니다. 이산화탄소 11을 받았지만 보강을 하지 않은 처리군은 2차 리드 위구경이 60%, 3차 리드 위구경이 7%로 낮게 나타났고 이산화탄소 11을 받지 않은 식물은 두 광조건에서 모두 리드 위구경이 20% 미만으로 출현하였습니다. 어미 위구경에서 리드 위구경이 차례로 생산되는 신비디움 특성에 따라 이산화탄소 12와 보강 처리가 새로운 위구경의 유도를 촉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주마다의 위구경 개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8주차와 32주차에서 이산화탄소 12및 보강 처리구의 위구경 개수가 갑자기 증가하였습니다. 이 처리구의 식물에서는 8주차 시점에 어미 위구경에서 1차 리드 위구경으로 32주차 시점에 1차 리드 위구경에서 2차 리드 위구경으로 양분 이동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구경의 개수가 2개가 되기까지 이산화탄소 12미 보강 처리구에서는 8주 정도만 소요되었는데 그 밖의 처리구에서는 20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이산화탄소와 보강 복합 처리는 신비디움의 잡기를 단축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선 결과와 함께 이산화탄소 12미 보강 처리구에서의 위구경 생산의 증가로 12에서 16주차와 32에서 36주차의 잎의 생산이 타 처리구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잎 길이 생장 결과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12미 보강 처리구에서 어미 위구경의 잎 길이는 8주차까지, 1차 리드 위구경의 잎 길이는 28주차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타 처리구의 1차 리드 위구경의 잎 생장은 32주차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서 일찍 생장을 멈춘 이산화탄소 및 보강 처리구의 식물의 잎보다 그 길이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산화탄소 12미 보강 처리구에서 기본 1장 처리에 비해 광합성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타 처리구에 비해 기공전도도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수분 이용 효율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공 면적 증가와 연결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공 밀도는 처리구간 유의성이 없었으나 기공 면적이 증가된 것은 말산, 푸말산과 같은 생리대사 산물들 농도가 변화되어 수은 광합성률의 증가를 유도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산화탄소 무시비 처리의 식물들은 엽록소 형광값을 측정했을 때 이산화탄소 12 보강 처리구 식물에 비해 낮은 FV/FN 값을 가졌습니다. 이는 광화학 반응에 대한 양자 수율의 최대치가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관계 내 반응 중심으로 에너지 전달을 할 수 없는 엽록소 분자가 증가하여 식물에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고농도 이산화탄소 12와 보강은 신비디움 위구경의 발생과 잎의 생장을 촉진합니다. 또한 고농도 이산화탄소는 보강과 함께 처리되었을 때 순광합성률과 기공전도도의 증가와 같은 광합성 능력이 향상됩니다. 그리하여 신비디움 영양생장기의 수확 시기는 고농도 이산화탄소와 보강을 통한 일장 연장을 통해 효과적으로 단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연구를 진행하는 데 아낌없는 지도를 해주신 김윤진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험은 화훼 및 조경식물학 연구실의 학생들의 많은 도움이 있어 가능하였고 조언 아끼시지 않은 신명선 박사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연구는 원예특자과학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을 알립니다. 제가 참고했던 문헌들입니다. 앞선 연구 결과들을 발표할 기회를 주신 화훼학회에 감사드립니다.